안녕하십니까. 평양만사 김길선입니다. 북한 관련 주간 시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북한 내부 관련 시사입니다. 우선 들어가기 앞서서 서두에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최근 노동당 규약 개정을 두고 김정은의 위상과 지위가 낮아졌다는 말이 아직까지도 돌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관적으로 얼마든지 증명해 줄 수 있습니다. 김일성 체제의 정치적 무기이고 북한 사회의 향도적 역량이고 소위 주체혁명위협의 총참모업인 북한 노동당 기관지 신문 일면만 보면 여기에 대해서 답이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 일면 제일 위에 노동신문, 그 김일성의 필체입니다. 거기에 왼쪽 오른쪽 구호들이 있습니다. 북한 노동당의 전략적 구호들이 있습니다. 왼쪽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압니까?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주의 기치 높이 주체혁명위협을 끝까지 완성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일성 김정일주의가 바로 김일성 족속이고 김일성 족속의 통치 철학인 주체사상입니다. 이 문구에서 토 하나 바뀌지 않았다는 것은 김정은이가 오늘의 북한의 신격화된 존재라는 것을 여실히 증명해 줍니다. 또 두 번째입니다. 북한의 노동신문의 노동신문 옆에 오른쪽에 게재된 구호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제 그 노동신문 일면의 오른쪽 구호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당과 국가 무력의 위대한 수반이신 김정은 동지 만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데도 김정은 신격화와 절대적 지위에서 변화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북한 체제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햄설수설하는 것 같습니다. 독재 국가, 독재자들은 자신이 범죄적인 비전을 언제 한번 시히 숨기질 않았습니다. 아울러 상대가 굴복하기를 끝없이 공략하는 것이 독재국가 독재자들의 본성이고 그 생존 방식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번 주간 북한 내부의 아주 중요한 이슈는 김정은이 북한 노동당 제8기 제2차 정치국 확대회를 소집한 것입니다. 김정은은 이번 회의를 소집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직접 밝혔습니다. 그것은 당 북한 체제의 핵심 골간인 북한의 핵심 간부들이 직무 태만 행위를 엄중히 취급하고 전당적으로 간부혁명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 회의를 소집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김정은은 북한 전역에 거미줄처럼 뻗어있는 북한의 중소 간부군의 직무 태만 정도로 갈 때까지 변질된 인자에 대해서도 밝혔습니다. 기본 원인에 대해서도. 김정은은 제8차 당대회와 당 제8기 1차, 2차, 3차 전원회의들이 제기한 중대과업 관철에 제동을 걸고 방해하는 중요 인자는 간부들의 무능과 무책임성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김정은은 온 나라 전체 인민이 수십 년째, 거의 50년 이상 겪을 대로 겪어서 알고도 충분히 남은 간부들이 무능과 무책임성을 이제야 발견한 것처럼 이렇게 떠들어댔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죽일 놈을 잡아야 되겠다 구설입니다. 김정은은 제8기 제2차 정치국 확대 회의를 소집하게 된 진 목적에 대해서도 밝혔습니다. 당과 혁명의 전진을 저해하는 기본 장애물, 걸림돌이 무엇인가를 낱낱이 까발키고 간부 대열이 현 침체 상태에 경종을 울리며 전당적으로 집중투쟁, 연속투쟁의 소막을 열자는데 그 진 목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목적이란 말도 이제 말빨이 서질 않아서 진 목적이라고 아주 어마어마하게 달았습니다. 결론은 무엇인가? 오늘날 북한은 핵심 기득권이건 중간 기득권이건 하부 기득권이건 북한 주민 사회건 김일성 종자가
80여 년이 되어 오도록 저들 종자가 벌려놓고 직접 주최한 모든 회의에서 사람 잡아먹을 것처럼 채창한 목적이라는 단어에 대해 완벽한 면역이 생겨서 이제는 두른둥만둥 아무런 두려움도 감흥도 없게 되었다는 그 뜻입니다. 김일성 족속에 대해서 가끔 김일성 종자라고 좀 발언했으면 좋겠다는 귀한 시청자분이 요청에 의해서 가끔 김일성 종자라는 말도 쓰려고 합니다. 그리고 북한의 당군정 간부들을 상대로 기본 장애물이니 걸림돌이니 하는 것은 김정은 즉 김일성 종자와 북한 기득권 간부 기득권 사이의 이해관계와 태도의 문제이지 북한 주민 사이와는 사실 아무런 연관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간부가 직책과 직급에 따라서 김일성 족속 즉 김일성 종자들이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척도로 해서 검증 임명한 것입니다. 단 한 번도 북한 주민 사회의 의사를 물어서 선출, 추천의 방법으로 진행한 적이 없습니다. 또한 이번에 북한 간부 대열이 현실대 경종을 울린다. 전당적인 집중투쟁, 연속투쟁을 벌여야 한다 하는 김정은의 주문 역시 김정은과 그가 지적한 간부 대열의 문제이지 북한 주민들이 비참한 생활 형편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데 여기에 기막힌 코미디가 있는 것입니다. 북한 주민들에게는 김일성 종자와 노동당이 간부 사업에서 임명한 놈은 권위주의, 권력만능주의, 뇌물, 부도덕, 온갖 부정부패 등 그런 그 부조리에 중독된 그놈이 그놈일 뿐입니다. 북한 사회에서 70년 동안, 70여 년 동안 기득권으로 사는 것도 이렇게 변질되지 않으면 죽어야 되는 그런 기막힌 상황이 오늘 북한의 기득권이 처집니다. 김정은은 지금 제8애비 애비가 했듯이 마치도 수령이 위민 헌신 이념과 사상을 저해한 간부들을 비판해만다고 떠들고 있지만 저 체제에서 70여 년을 살아온 북한 주민 사회에서 그것을 믿을 주민은 별로 없습니다. 아, 그런갑다. 그 정도로 반응할 뿐이지 거기에 대한 기대와 어떤 더 나아질 것 같은 희망에 대해서는 북한 주민들은 전혀 품지 않습니다. 이번 노동당 제8기 제2차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김정은이 간부 비판에 편승해서 김여정, 현성월도 비판 투쟁에 가세했다고 하는데 북한 정치 현주소를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작태입니다. 애들이 정치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개뿔도 모르는 김여정, 김정일 내연녀 고용이 딸려서 북한 주민사회와 함께 어떤 그 단 한 초, 한 시간도 그들의 희노애락을 직접 겪으며 산 경험이 없는 년입니다. 현성월 노래만 부르다가 오늘의 저 지책에 올라간 년입니다. 이런 년들까지 나서서 김일성, 김정일 시대를 거치면서 김일성 종자 밑이라는 고압 전주대 밑에서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야가 빠질 대로 야가 빠진 노회한 북한 간부들을 비판한다. 스스로 제 무덤을 파고 있는 형국입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이번에 벌려놓은 회의는 북한 주민 사이의 암묵시적인 김정은에 대한 불신과 불평, 불만을 일시적으로나마 모면하기 위한 간부잡이 칼을 빼내든 그런 작태로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김정은의 술책입니다. 암만 어떻게 떠들어도 북한 주민 사이가 믿지 않고 너는 너대로 가라. 우리는 우리대로 산다. 노동당이 정책을 내놓으면 우리는 대책을 내놓는다. 이렇게 물과 기름처럼 갈라져 가고 있는 판국에서 주민들에게 좀 또 강심제를 놓기 위해서 북한 간부를 때려잡는 노름을 벌려놨다. 이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 같습니다.
김정은이 아무리 지랄 발광하고 간부잡이 복마전을 펼쳐놔도 오늘날 김정은이 해결하고자 하는 소위 인민을 위한 인민경제 회생 문제는 도저히 해결될 수 없습니다. 김일성이 못했고 김정은이 못했으면 그 체제의 야망과 비전, 관련 국가 시스템이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판단되는 것이고 분명히 그러한 건데 그것을 고스란히 세습받으면 김정은이 무슨 수로 해결하겠습니까?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의에서 간부들이 일을 잘못해서 신종 비루수, 즉 코로나입니다. 방역을 잘못해서 국가와 인민의 안전에 커다란 위기를 조성하는 중대 사건이 발생했다. 김정은이 이렇게 기염을 토하면서 떠들었는데 철저히 발뺌을 위한 초라한 변명입니다. 어차피 폐쇄된 나라인데 그래서 신종 비루스 위기가 전 세계를 휩쓸기 시작할 때부터 국경 봉쇄, 지요 표류 중인 대한민국 국민을 사살한 만행까지도 신종 비루스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변명한 북한 당국인데 회의에 참가한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단 한 사람도 마스크를 쓴 자가 없는데 결국은 김정은이 올해 들어와서 야심차게 내놓은 비현실적인 경제정책의 실패를 신종 비루스와 그에 대한 대처를 잘못했다는 간부권에 전가하기 위한 변명에 불과하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결국 김정은이 당 8차 대회에서 내놓은 새로운 경제 전략이라고 하는 인민경제 정비 전략, 보강 전략을 실현해서 해가 갈수록 중중첩첩으로 쌓이는 안팎의 난국을 자체로 넘길 수 있는 경제의 자립적 토대를 보다 굳건히 다진 뒤 그것으로서 소위 인민경제 전반을 활성화해서 인민들에게 윤택하고 문명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보장해 주며 하지만 이것을 실현하자면 올해 상반년 인민경제계획을 무조건 차질 없이 수행해야 한다라는 이 모든 노선상에서의 근본 일이 안 되기 때문에 도무지 앞이 안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것인데 오늘의 김정은이 수행하고자 하는 저 기형적인 비전은 비루스 방역과도 상관이 없고 수십 년간 화석화된 간부권의 태도와도 상관이 없고 이 모든 것이 해결되자면 오직 김정은이 물러나든지 아니면 저 체제를 변화해야만 다소나마 해결될 수 있는 그림의 떡과 같은 문제입니다. 이렇게 봅니다. 이번 당 정치국 확대 회의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 내려봅니다. 고로 이번에 벌려놓은 회의는 북한 주민들에게 나는 이렇게 잘하려고 했는데 이 간부권이 일을 제대로 못했으니 나한테는 죄가 없고 이 기득권이 죄가 많으니 얘들을 따라잡는 것으로서 나의 의지를 인민 앞에 표명한다. 이런 쇼에 불과하다는 점 분명히 해드립니다. 두 번째, 북한을 둘러싼 외부 관련 주간 시사입니다. 먼저 김정은과 공산 중국 관련 시사입니다. 김정은은 어제 중국 공산당 창건 100도를 계기로 중국 공산당 시진핑에게 보낸 축전에서 이렇게 아부를 떨었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역사는 수천 년 역사에 있어보지 못한 변호과 기적을 아로새긴 100년 역사이며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야말로 중화민족의 부흥을 실현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선택이고 담보라는 것을 확증했다. 이렇게 시진핑과 중국 공산당을 지켜세웠습니다. 공산 중국을 과도하게 지켜세운 속셈은 무엇이겠는가? 그것을 직역하면 이겁니다. 나 김정은의 경제 전략을 야심차게 내놓은 경제 전략, 이것은 형님 공산 중국을 믿고 내놓은 측면도 있으니 나를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서
내 체제와 면목을 좀 세워달라 이겁니다. 다른 하나는 나를 중국에 공식 초청해서 지금 이 상황에서의 내 위신을 좀 세워달라. 그리고 마지막 메시지는 내가 무너지면, 즉 북한의 김일성 종자 체제가 무너지면 공산 중국도 편안치 않다는 사실 알지? 이거를 각인시켜줄 속셈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시진핑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북한은 공산 중국이 그렇게도 권위한, 김일성 때부터 권위한 중국의 특색 있는 사회주의 모델을 수용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저 악의적인 김일성 종자가 알아서 또 체제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고, 이렇든 저렇든 김정은이 동으로 가든 서울로 가든 공산 중국에는 전혀 위해되는 것이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공연부를 위한 겁니다. 다음, 미국의 대북 관련 문제입니다. 어제 미 국무부 대변인 실은 미국의 대북 정책은 북한의 비핵화 목표를 향한 실용적 노선이며, 미국의 대북 정책은 적대를 목표로 한 것이 아니라 해결을 목표로 한 것이며, 아울러 미국의 대북 정책은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라고 딱 밝혔습니다. 또 아울러서 외교를 통한 실용적 접근법을 표명하면서, 즉 대북 제재를 완화하지 않으면서도 북한이 인도적 위기에는 예외를 둘 것이라고 원칙적인 표명을 했습니다. 이것이 어제 미 국무부에서 나온 메시지입니다. 미 국무부의 김정은과 북한 주민을 분리해서 보낸 메시지에 진심으로부터의 감사를 드립니다. 평양만사는 김일성 종자인 김정은 정권을 맹목적으로 공격 비난하는 방송이 아닙니다. 원칙과 자료를 가지고 정의와 보편적 가치를 가지고 공격합니다. 아울러 평양만사는 김일성 족속 지하에서 70여 년 동안 생존권이 아닌 원초적인 생명권을 항시 위협, 강탈당해오고 있는 전체 북한 주민을 변론하기 위해 그 선상에서 우선 북한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려고 방송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게 되네요. 이번 주 북한 관련 시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